성재준TV가 새로운 구독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서장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장훈 씨가 예능에서 종횡무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여장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또 평상시에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을 또 뽐내고 계십니다. 제가 저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끔씩 이제 챙겨보는데 이 여장을 하신 서장훈 씨의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제가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나도 한번 방송에서 이벤트성으로 여장을 짠하고 하고 나타나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금세 생각을 접었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서장훈 씨를 예능인으로서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원래 서장훈 씨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냥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니라 농구 선수로서 거의 뭐 최정상급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구 선수로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농구 선수로서 저렇게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뭐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슈팅도 당연히 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드리블이나 슈팅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크죠. 서장훈 씨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슈팅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노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요소는 또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서장훈 씨의 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m 7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농구 선수에게 있어서 키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키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키가 굉장히 작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아마추어로서 그냥 뭐 취미로 농구하는 거야 상관없다라고 할지라도 프로 선수로서 뛰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NBA의 유력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키가 2m가 넘고 180cm 정도인 그런 선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은 실제로도 장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라고 하는 요소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드리블을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 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결정하는 요소보다도 대부분의 경우에 선천적인 거, 즉 유전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이 키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서장훈 씨한테 아니 서장훈 씨, 당신은 키가 2m 7cm나 돼가지고 다른 키 작은 선수들이 누리고 있지 않은 그런 이익을 누려가지고 농구 선수로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비판받아야 된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것은 무상으로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얻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 그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돼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죠. 세금을 남들보다도 더 많이 내게끔 한다라는 불이익을 주는데 왜 서장훈 씨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노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유전에 의해서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확장을 시켜본다면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외모라는 것은 타고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분인 것인데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예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상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걸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거나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무려 13개국이나 이루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상속세가 없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예상이 되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상속세 증여세 제도가 세계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4배에 달하고 상속세 50%,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하게 될 경우에는 65% 가까이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속세를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속세를 폐지를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짠! 바로 이분입니다. 안 봐도 그냥 딱 그림 나오죠, 그쵸?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들은 이 끊임없이 상속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부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항상 진보적인 정당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과 없이 또다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5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활동했던 정당이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문석균 씨입니다. 근데 이 문석균 씨가 이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는데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어디로 선택을 했냐? 자기 아버지가 5선 동안 활동을 했었던 의정부시에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는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야, 이거 세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문석균 씨는 다음과 같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 됐다고, 의사들이 의사 됐다고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문석균 씨 생각은 간단한 것이네요. 그렇죠? 변호사들이 변호사 됐다라 그래서, 의사가 의사가 됐다라 그래서, 부자가 부자가 됐다라 그래서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공천 세습 논란에 대해 가지고 실력이 없으면 경선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얘기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세습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나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고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 있겠습니까?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외모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성격과 외모 모든 것들을 다 노력 없이 우리가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세금과 징벌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뭐 세습을 한다 그래서 모든 그러면 다 좋은 결과만 나오냐? 아니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부당한 세습이라는 것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당한 세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쳐져 나갈 것이냐? 실력을 통해 가지고 고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무 실력도 없는 자기 아들한테 평생 동안 일궈놓은 회사를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려줘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실력 없는 아들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도태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정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고쳐져 나가는 것이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기 아들이 실력이 없으면 뭐 떨어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우리가 정치인한테 요구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될 건데 도의적 책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거는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유권자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